네,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죠. 이에 정부는 최근 무상 공급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생리용품 업체에서 정책 설계에 기여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피문데이 김도진 대표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생리대를 무상 공급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님께서 이제 생리대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정부가 확실히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은 좀 가격에만 집중하다 보면 좀 품질이 놓쳐질까 우려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여성들이 어떤 비용 부담 때문에 어떤 건강권이 해쳐지면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좀 정책이 잘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네, 이런 제안을 하신 이후에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연락이나 협의 제안 같은 거는 좀 받으셨나요? 글을 올린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지자체에서 반응이 오고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이제 성동구청 정원호 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으셨던 선한 의원님이나 유호준 의원님 분들 같은 분들과도 좀 대화를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진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분들과 좀 단단하게 대화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정부나 성평등가족부한테 연락이 왔었을 때도 훨씬 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의가 잘 돼서 꼭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리용품 사업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으니까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깔창생리대 어떤 기사를 보면서 여성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권과 기본권이 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왜 기부하려고 하면 생리대가 항상 질보다 양이 우선되어야 될까? 좋은 생리대는 비쌀 수밖에 없을까? 같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건강권, 교육권,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생리가 이런 비싼 것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왜냐면 여성들이 어쨌든 피할 수 없이 모두가 다 이제 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고, 이제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소에 어떤 생활들과에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회사를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눈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부수적으로 알려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저희의 어떤 10년간의 이제 발자취를 지켜보시면 그런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해외에 비해서 유독 비싸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또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들이 이제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첫째는 어떤 유통 이제 구조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유통 과정들이 이제 거치면서 어떤 유통 수수료나 과도한 프로모션이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이제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수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그 유해물질 사태가 터지면서 네. 한국 여성들에게는 이 생리대가 안정성과 되게 연관되는 고관여 제품이 되어서 이제 기업들은 또 이제 그런 불안감에 어떤 마케팅 요소로 삼아서 기능과 디자인을 계속 추가하면서 가격을 올려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비싸더라도 이제 안전한 걸 원하니까 프리미엄 제품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좀 어떤 의미 악순환 같은 게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 무상 생리대 정책을 설계하는데 회사 노하우까지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노하우를 공유하실 생각이신지? 크게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랑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시중의 어떤 프리미엄 제품에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가격에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비결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한 어떤 마케팅용 스펙들을 이제 덜어내고 이제 저희가 직접 R&D하고 이제 제조하면서 뭐 로열티나 그런 거품을 이제 걷어낸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적정한 어떤 스펙의 제품들을 이제 잘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무상생리대 하면 생리대를 그냥 막 나눠준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창업 첫 해부터 이제 꾸준히 생리대를 이제 정기구독 방식으로 기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10대 어떤 여성 청소년들이 1년에 뭐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구성을 선호하는지,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정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현장의 어떤 목소리랑 좀 발전된 어떤 기술들을 정책에 끼고 싶으시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왔던 어떤 노하우들을 좀 아낌없이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대기업들이 아주 급하게 중저가 제품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도 있지만 이게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기업들이 1차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래 중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냥 좀 이전처럼 다시 돌아갈 분명히 우려 사항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도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과 품질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접근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생리대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랑 이제 생리대 지원 정책의 논의를 두 갈래로 이제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유통 가격, 유통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혁신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적정한 마진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좀 더 본질에 집중한 어떤 제품 그 가치로 어쨌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이 되면은 소비자 가격은 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생리대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대기업 제품 중심의 좀 복잡한 유통망을 거쳐서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같은 어떤 혁신 기업들이랑 손을 잡으면 이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여지들이 새롭게 생겨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생리대 문제를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부가 어떤 필수제로 관리한다는 거는 여성 건강권을 보편적 권리로 이제 인식하는 거니까 전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수도나 전기는 되게 규격화된 공급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생리대 같은 경우에 선택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택권과 이제 혁신이 계속 담보될 수 있는 보다 좀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